제목 BTC 채굴업체 그리니지 보통주 발행으로 2280만 달러 조달 계획. 제목 노르웨이 암호화 폐채굴 관련 전기요금 보조금 폐지 결정. 제목 정무위 국감서 루나 폭락 사태 질타. 윤상현 테라 특검 필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테라, 루나 폭락 사태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졌지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의미가 반감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금융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는 아로하나 코인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정훈 전 피썸코리아 의장의 이름이 올랐지만 이날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홀드 코퍼레이션 총괄도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대표에선 당초 증인 명단에 올랐던 송치영 의장 대신 이석우 대표가 출석했다. 정무위원들은 루나, 테라 사태와 관련한 책임 규명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테라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책임자 규명과 문책, 내부 제보 시 10%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어떻게 보느냐고 테라 사태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지윤 TSRV랩스 대표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정책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렵지만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공감한다며 테라 사태 때도 사실 구제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아로하나 코인 조작 의혹과 관련 50원짜리가 53,800원으로 31분 만에 1076배로 뛰는 게 작전 세력 없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이른바 셀프 상장을 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업비트의 루나 코인 상장에 대해 셀프 상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자동으로 상장되다 보니 셀프 상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해상충의 여지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셀프 상장이란 용어 사용에는 의문을 표했다. 제목 컨센시스 이코노미스트 ETH 디플레이션 기관에게 매력적. 제목 민힘과 전화 사우디 감산 퇴짜의 세상 변했다 관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굴욕도 감수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증산을 요청했으나 잇따라 무시당하자 외교 정책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타격을 주려는 사우디의 의도가 깔린 행보라는 분석과 함께 그만큼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약화했음을 방증한다는 관전평도 나온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러시아 등 주요 피회원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는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씩 줄이기로 5일 합의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 결정은 그대로 미국에 대한 모욕으로 비친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의 걸프 우방국 발언권이 큰 오펙 플러스에는 러시아가 추가 제휴국으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에 감산이 합의된 회의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서방의 제재를 받는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참석했다. 노박 부총리는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약화하기 위해 다른 산유국과 협력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다. 이런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폭의 감산이 이뤄지자 사우디, UAE가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통제해 전쟁 자금 수혈을 막으려 했으나 그간 고유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방은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등 향후 테러 체제와 물가 안정 정책을 시행하는 데 오펙의 협조가 절실한 터라 더욱 신경이 곤두선다. 게다가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움직이는 최대 변수가 물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도 이번 합의는 바이든 정권을 자극하는 면이 있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번 감산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CNN 방송에 따르면 아모스 호치스타인 미국 국무부 에너지안보 특사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이번 합의를 막는 임무에 투입됐다. 사우디의 공개적 퇴짜 앞에 당장 백악관에서는 분노를 겨우 억제한 듯한 목소리가 나왔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자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근시안적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는 게 확실하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 쏟아졌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 의원은 트위터의 인권 유린, 터무니없는 예멘, 전쟁 등에도 걸프국의 무기를 팔지만 이들 국가는 국제 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 대신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록 한나 하원 의원은 사우디가 미국을 등치고 푸틴에게 힘을 실으려 한다면 무기나 항공기 부품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우디의 이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이미 확인된 시류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7월 사우디를 찾아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증산을 촉구했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했다. 바이든은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을 지시한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왕세자에 대해 거리를 두다 인플레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찾아가는 굴욕을 감수했지만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사우디행 때문에 국내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사우디의 행태를 두고 시대가 변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인 경험에서 없는 교훈이 있다면 미국 대통령이 우호관계나 외국의 공격을 막아주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사우디의 호의를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합의가 미국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오펙 플러스의 이번 결정은 회원국들이 목표 생산량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하루 100만 배럴 감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할당될 감산량은 이미 제재에 따른 생산 부진으로 현실에 반영된 수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 때문에 이번 오펙 플러스의 결정에도 국제 유가는 오르기는 했으나 크게 치솟지는 않았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이번 감산은 징벌적인 정치 행위가 아니라 글로벌 석유 수요의 급감을 불러올 경기 침체를 두려워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실제로 지난달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일제히 인상함에 따라 글로벌 석유 수요가 줄 것이라며 내년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125달러에서 108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컨설팅 업체 포린 리포츠의 석유산업 전문가인 매쉬리드 부회장은 사우디가 올해 들어 급격히 줄어든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우디가 러시아 편을 드는 것으로 이번 합의를 규정하는 것은 어리석다며 휘청대는 글로벌 경제와 더 큰 그림 때문에 나온 합의라고 주장했다. 제목 스위프트 12DC 기반 국제결제망 시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국제결제망의 기본 틀을 구축했다고 5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스위프트는 지난달 프랑스, 독일 중앙은행과의 HSBC, 스탠다드 차타드, UBS 등 세계 주요 은행들이 참여한 가운데 12DC를 국제결제에 활용하고 필요시 각국 통화로 환전하는 방법 등을 시험했다. 또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토큰으로 전환해 실시간 거래하는 기술, 분산원장 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 화폐에 대한 시험을 지난 8개월간 거쳤다. 12DC는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계좌를 제공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 10곳 중 9곳 정도가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가상화폐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12DC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바하마와 나이지리아는 이미 도입했고 중국은 시범 운영 중이다. 12DC를 도입하면 각국 당국과 개인이 효율적인 전자지급, 결제 수단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지만 사생활 보호 문제와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스위프트는 자신들이 구축하는 12DC 국제결제망을 활용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 시중은행들이 국제결제망으로 이어지는 단 한 개의 주요 연결망만 있으면 개별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스위프트는 이미 200개국, 11,500개가 넘는 은행, 펀드 등 금융기관들을 연결하는 결제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니케리검 스위프트 혁신부문 총괄은 내년에 중앙은행, 시중은행 14곳이 중앙허브에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더 진전된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목 바이낸스 카자흐스탄서 운영 라이선스 획득. 제목
이서구 두나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룰 빨리 정해져야. 이서구 두나무 대표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암호화폐 거래소 개장 초기에는 룰이 없었다면서 당시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에 노력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두나무가 지난해 막대한 실적을 올렸다면서 최근 검찰이 사정거래 등의 혐의로 송치영 두나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으로 의원이 말한 부분은 검찰 측 주장이라면서 1심에서는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고 현재 2심 진행 중인 사건이라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애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그건 아닌 걸로 안다면서 검찰 측에서 유죄, 입증 책임을 사기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한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 재발 방지책에 대해 당시는 개장 초기였기 때문에 아무런 룰이 없었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다고 보지만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 룰이 빨리 정해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여 5년간 두나무 대표 이사를 하며 국회와 정부를 찾았는데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선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가상자산 중 541개가 상장 폐지됐는데 사전 고지가 없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거래 지원 종료 시에는 2주 전에 유예 종목을 지정하고 소명을 받는데 그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가 거래 지원 종료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예 종목 지정 때는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제목 검찰, 루나, 테라 사태 권도영 측근 테라폼랩스 직원 구속영장 청구. 암호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직원 1명을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악수단은 전날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씨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다. 유 씨는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구속영장 8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제목 비트코인 곧 하락세 직면 가능성 유. 기관 투자 없이 상승세 전환 어렵다. 기관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곧 모멘텀을 잃고 하락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크립토콘트 기고자 맥기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는 미국의 주요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좋은 지표다. 현재 이 지수는 양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난 6월과 비교해서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즉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사이클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 며칠 동안의 상승세에 흥분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관 투자자의 매수 시그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반면 크립토콘트 기고자 ETH 웨이럼터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이득 혹은 손실을 보고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인 사퍼마 32 약세장 시작 후 처음으로 주요 지지 구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당 구간은 지난 2012년, 2014년, 2018년 약세장에서 바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했었다. 서퍼 지표가 지지 구간에 도달했다는 것은 좋은 약세장 바닥 예측 지표라고 전했다. 서퍼 지표가 이전 약세장서 지지 구간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계산해보면 대략적인 바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난 2012년에는 82일, 2015년에는 144일, 2019년에는 68일이 걸렸다. 평균치는 약 98일이다. 또 사퍼음 종종 약세장에서 이중 바닥 패턴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ETH 웨이럼터는 즉 카피출레이션은 곧 매집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플 전 개발자 관계 담당 이사 맥 해밀턴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의 모든 새로운 개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은 비트코인 외 다른 체인에서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혁신적이었고 인공적인 디지털 희소성을 입증했지만 지금은 다른 암호화폐들이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뉴투데이는 비트코인의 시대가 지났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나아갈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제목. 암호화폐 증시는 디커플링 중일까? 미 증시와 함께 비트코인도 약세. 암호화폐 시장과 증권시장 간의 관계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리스크온 시장인 증시와 동조화라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약세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선물 시장에서 리스크온 혹은 리스크오프 전략 기반 트레이딩을 통해 가격을 지배한다. 바닥 가격과 강세장에서는 투자자들은 현물 시장으로 자본을 옮기는 것을 선호하며 이 경우 비트코인과 증시에는 디커플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샌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도 암호화폐 저널리스트 로라신과의 인터뷰 중 암호화폐 시장은 거시적인 힘에 의해 좌우된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금리의 변화다. 금리 변화에 따라 법정화폐의 강세와 약세가 나뉜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미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비트코인도 약세를 면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 3에로 캐피털 파산 등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미국에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대다수 주요 자산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유일하게 상승한 주요 자산 클래스인 원자재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또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금, 미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윈터뮤트, 폴 그방, 리본 파이낸스 무담보 대출 풀서 $10,000,000 이상 대출 받아. 제목. 해킹 피해 트렌지스와 해킹 피해자의 $24.6만 반환. 제목. 이서구 두나무 대표 투자자 보호위에 최선 다해 자전거래 의혹엔 할 말 없다. 제목. 세크, 리플 유리한 아미쿠스 브리프 반대, 리플 제3자의 공정한 평가.